파일벨의 캐논, 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파일벨도 캐논도 몰라도 상관없죠. 그걸 듣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대 음악들이 캐논을 변주하거나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요.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또 귀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음악계에선 이 캐논의 코드를 머니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파일벨의 캐논은 지난 300년 동안 원래 그렇게 유명하고 널리 응용되어 왔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 곡이 재발굴된 건 1970년대에 이르러서 라디오가 주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마저도 클래식 듣는 분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1982년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캐논 변주곡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원곡보다 더 유명한 변주곡이 돼서 대중음악 전반에 지워지지 않을 영향을 끼쳤고, IMF 위기가 한창이었던 98년도에 방한했을 때는 이 수익금 전액을 한국의 실직자를 위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한순간 그의 곡들에서 영감과 평화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조지 윈스턴의 명복을 빕니다. 6월 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할게요. 과거 참 수많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곡이죠. 자,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우리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디셈버 앨범이었나요? 디셈버 앨범이랑 포레스트 앨범, 이 두 가지가 카세트 테이프로 있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래님이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피아노 선율에 집중을 하니까 행복합니다. 웅디 덕분이네요 말씀하셨고, 엄소리님은 아유 그러셨군요. 류이치 사카모토에 이어서 조지 윈스턴도 헛헛합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음악은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이 조지 윈스턴 버전 캐논 변주곡 처음 우리나라 퍼질 때 이 유키고라모토의 캐논 변주곡으로 처음에 막 퍼져가지고 다들 그렇게 초반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유키고라모토는 이 곡을 친 적이 없습니다. 최진숙님, 여긴 부산이에요. 옹디 출첵하는데 바람 불고 흐린데 더워요. 멋진 목소리, 좋은 방송 들으면서 힘내서 일해볼게요 말씀 주셨습니다. 뭐 대구, 부산 쪽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일찍부터 인사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일일이 제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일린 NY님 오랜만에 또 오셨네. 뉴욕 하늘이 하루 종일 붉고 매캐한 냄새로 심각했다고 뉴스 봤어요. 캐나다에 불이 났는데 그렇게 뉴욕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예, 조금만 좀 버티십시오. 자, 최나니님, 김성희님, 강영애님, 전영경님, 조현진님, 김소영님, 홍민표님, 0023 쓰시는 분, 4757 쓰시는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다는 못 불러드렸습니다만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푸짐한 선물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혜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맨날 이 마이크를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또 이렇게 다시 내려가 있고, 올려놓으면 내려가 있고. 엄청 헐거운가 보다. 헐거운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다시 내려놓는 거지. 이게 다들 앉은 키가 다르니까. 제가 의자를 그래서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맞아. 근데 가끔 저도 낮춰져 있을 때는 이렇게 거북목처럼 안 이렇게 돼요.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그래도 좀 뼈도 안 좋은데. 우리
앞에서 아일린 NY님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이 뉴욕의 지금 하늘이 아주 엉망진창이다 네.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헤드라인 전에 간략하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소실이 됐대요. 불나서 네. 캐나다에 네.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와. 전 진짜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아니 물론 캐나다가 이제 땅이 넓고 숲이 많습니다. 뭐 얼마? 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헥타르로 따지면 380만 헥타르, 그래서 38,000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곱길.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질도 너무너무 안 좋아서 대기질 경보까지 발령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좀 불씨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야 이거 근데 저 정도면은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 작업을 그러니까 다들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확 비가 와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면은 거의 뭐 지금 우리 서울에서 한 충청도 쪽 지역까지. 그렇죠. 그 정도만큼 다 탄 거예요. 와 세상에. 아무튼 기술들. 예 인명 피해 없이 빠르게 진압이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물가 잡히고 있다고 했잖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좀 양극화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물가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도 쏟아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잡혔다라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갈래가 갈라지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많이 얘기가 나오는 물가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사람을 잡았다는 뜻 아닐까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는 물가가 사람을 잡았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잡혔다고? 약간 잡힌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 근데 개념을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그 줄임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치를 낸 게 물가인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물가 지수가 얼만큼 올랐느냐. 이 물가 지수는 물가를 얼만큼 올랐는지 이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예. 그거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게 상승률인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은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 8일이잖아요. 그럼 1년 전 2022년 6월 8일이랑 비교하는 게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예. 그래서 5월의 물가 상승률이 5%였다라는 건 작년 5월에 비해서 물가가 5% 올랐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뭐가 잡혔다라고 표현한 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오르고 있던 그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 맞아요. 아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약간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요 뜻인 거죠. 실제로 올해 1월에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요. 5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3.3%였으니까 예. 떨어지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물가 자체 말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고요. 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는 요즘 기름값 좀 내려갔잖아요. 예. 그게 한몫했습니다. 5월에 석유 가격이 1년 전보다 18% 떨어졌는데요. 석유는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 물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름세가 약간 주춤주춤 하게 된 거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약간 야속하긴 했습니다만 금리를 좀 빨리 올린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게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 쓰고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도 줄이고 그리고 돈을 쓰는 것 자체도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도 주춤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체감 물가가 이제 여전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쵸. 높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물가가 잡혔다. 물가가 뭐 잡히고 있다라는 말에 먼저 코웃음부터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게 진짜 체감 물가 아닐까요? 강흥천님께서 물가 안 잡혔어요. 제가 한 달 생활비를 130씩 작년에 줬었는데 요즘은 계속 140씩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맞아. 예. 정확한 체감 물가. 진짜 정확하다.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갖고 마트를 가도 진짜 아이고, 갖고 없어. 오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집. 이것만 들고 가나 싶어도 될 정도로 진짜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예, 물가 너무 비싸고요. 음.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전체로 3.3%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밥상 물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건 6.9%였습니다. 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 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그 신발 오래 신지 마세요입니다. 무슨 신발? 이게 여름 되면 특히 인기가 많아지는 신발이 있거든요. 뮬이랑 블로퍼. 들어보셨어요? 몰라. 그 넘어가. 듣지는 못하셔서도 보기는 많이 보셨을걸요. 운동화인데 뒤에가 안 막혀 있고 뚫려 있는 운동화라든지 로퍼는 로퍼인데 뒤에가 뚫려 있는 로퍼. 남학신 같은 건가요? 혹시 아니야? 근데 뭐 적절한 표현 같긴 한데. 예. 근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옹디 빼고는 다들 듣기만 해도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운동화는 똑같거든요. 앞에는 운동화처럼 생겼어요. 근데 뒤에가 예, 뒤꿈치를 감싸고 있지 않고 뚫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반스 반땡. 저기 예. 그렇죠. 그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근데 요즘 한 1, 2년 전부터 유독 인기가 좀 많이 끌었고 그래서 여름 되면 좀 발이 답답하기도 하다 보니 예. 여름 되면 많이 신는 신발로 정착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아리 같은 데도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뒤에 발꿈치가 감싸져 있지 않다 보니까 체중 분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뒤꿈치가 땅에서 이제 걸을 때 태깍태깍거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요. 걸음걸이 자체도 좀 슬리퍼를 끌듯이 발을 끄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종아리로 올라가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하는 아킬레스건 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아? 많아요. 발의 아치라고 여겨지는 족저 근막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족저 근막 염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신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허리도 별로 좋지 않다. 음? 발목이나 발 자체도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피해라. 네, 그래서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창 쿠션도 좀 말랑말랑하니 어느 정도 있고요. 일단 발목을 감싸는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발목을 감싸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들 신으실 텐데. 저도 사실 하나 갖고 있는데 요거 신으면 사실 조금 종아리 쪽이 뻐근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가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발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신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운동화, 2번 뮬, 3번 부츠. 난 진짜 생소한 단어인데 이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우리 2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의 칵테일 사랑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 2번 뮬이었죠. 뮬. 선정답자 이선호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김나리님 7793 0297 1650 쓰시는 분 이렇게 네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새싹분들도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죠. 최영민 님이 옹디 저 백수 됐어요. 그래도 옹디 방송 이제 마음껏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원래 들으시다가 시간이 좀 이제 되시니까 게시판 참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는군요. 잘 오셨고 잠시 쉬어가는 거죠. 이런 시간 또 소중합니다. 김정희님은 여기 김해예요. 매일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문자 처음 보내네요. 항상 감사해요 옹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문자 감사합니다. 김유진님, 공진아님, 김영희님, 이정현님, 유영원님, 현주님, 황재영님, 전혜용님, 박명호님, 다들 문자 참여, 게시판 참여.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사 코너 히스토리 월드 함께하는 날이죠.
썬킴 교수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여를 못하셨고요. 오늘 깜짝 게스트 거기에도 우리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이 역사 속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과학혁명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뵐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과학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이에요. 과학계 1타 강사 이독실 과학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 이독실 씨 하면은 옛날 그 팟캐스트 야 이제 벌써 옛날이구나. 그렇죠. 예전에 그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너비약.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은 활약을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TV 많이 나와요. 뭐 많이 하시던데? 새로 하시는 것도 막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이것저것이 좀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이제 좀. 아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의욕적이었는데 불러주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불러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맞습니다. 예, 불러주지 이유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었죠. 그 저기 덕담은 덕담으로 봐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너무 활약에 눈부셔가지고 네. 언젠가 한번 또 뭐 이 자리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렇죠. 또 어떻게 이렇게? 저 사실은 이제 이독실 선생님을 한동안 이제 못 만났었거든요. 우리 박광일 작가님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을 같이 했었었는데 음.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누리호 발사하는데 예. 그 채널을 쭉 틀다 보니까 음. 얼굴이 보이고 그걸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보였던 조금 모습보다 더 진지해갖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또 오랜만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 다 아는 사이네 이제. 네, 이 맞습니다. 수준. 아이고 편하게 즐겁게 또 워낙 하시는 건 잘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듣는 분들도 함께 즐거우니까. 자, 우리 역사 코너. 방금 뭐 나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누리호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주제 우리 역사 속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과학기술, 과학혁명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누리호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다. 돈이 된다. 상업적 성공까지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이 되기 시작했다. 네. 단순히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지난 2차 발사에도 충분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런 걸 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위성을 띄우는 것만 생각하자면 다른 나라의 어떤 발사체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거 기술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돈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주에 있어서 우리의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도 보여준 것 같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할 때 외국에선 또 그걸 더 좋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난 진짜 벅차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진짜 벅차했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누구요? 문종. 벅차시기에 너무 거리가 좀 있나요?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화약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게 예. 군사용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었어요. 놀이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일정 부분 쓰긴 했었지만 원나라 때. 그렇지만 이거를 말 그대로 상용, 현실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기존에 화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쇳덩어리 돌덩어리 날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로켓 수준의 모습을 처음 만들어냈던 게 문종의 화차였잖아요. 예, 화차. 그렇다면은 그것이 당신은 돈이라는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내가 15세기에 이렇게 이룬 것들을 또 몇백 년 동안은 그걸 못 쫓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나의 후손이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디어 또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깨를 겨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즐거워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뭐 물론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는 네. 이제 많은 돈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명백한 후발주자였는데
전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기계들을 병렬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그런 이 발사 시스템에서 오류 하나라도 나오면은 정말 이제 잘못되는 건데 어떻게 왜 저기 뭐 그 윈도우 타임이라 그러든가 정확한 그 시간대도 어떻게 미리 예측하는지도 난 그 원리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기에 또 그 위성 발사체를 딱 그 정확한 위치에 올려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요. 이거 타이밍도 저는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말도 예쁘죠. 하늘이 열리는 시간. 하늘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그 궤도 자체도 황혼 궤 무슨 그 윈도우 타임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이게 이독실이구나. 다른 것들과 이제 충돌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딱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표현하실 줄 몰랐어요. 하늘이 일몰 열리는 황혼 시간.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게 예쁘죠. 너무 좋다. 그게 그러니까요. 1399 쓰시는 분이 대박! 독실님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 완전 그대로시다. 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한참 그 지대논비약 하던 때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언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뭔가를 만드는 걸 많은 분들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원래 그렇게 하고 내가 너무 말을 과하게 하면 안 돼라고 하고 들어가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빠져들잖아요. 빠져들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 친구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걸 막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듣는 분들은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청취자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지만 너무 궁금하면 또 끼어들긴 합니다만 그게 좀 근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실님 그 우리 그 과학 얘기해줄 때 나는 너무 매번 좋았었고 딱 한 번 나도 화가 났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니체 때. 니체. 나 진짜 열받더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다고. 그거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었죠. 답답해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네. 우리 과학기술, 과학혁명 이야기 우리 작가님부터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 이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 하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저는 이제 우리 과학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5세기 과학의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인식하는 법?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명나라의 하늘이 있고요. 조선의 하늘이 있고 일본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진국이었던 특히 이제 과학의 선진국은 중국이라기보다는 중국 전에 있었던 원나라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거든요. 결국 저기 한민족권은 아니네. 한족권은 아니네.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서역에서 또 가져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안 맞는 거예요. 뭐 역법도 그렇지. 안 맞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시계를 갖다 놔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맞춰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맞는다는 거에서 결국은 과학적인 사고의 첫 시작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것다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시기의 과학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의미로서의 혁명이라는 이름까지는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5세기의 그 조선의 과학 수준은 조선의 니담이 평가할 때 중국을 압도한다라고 평가하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한 시기였거든요. 세종대왕 시기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동시에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왜냐면은 당시 시대 인식으로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정신으로서는 네. 천자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하늘이 모든 세상의 하늘인 것이고 그 그렇죠. 주인은 황제인데 그렇죠. 중국의 황제인데 그렇죠. 근데 서로 역법이 다르니 우리의 하늘에 맞는 것을 새로 개발을 해야겠다. 하늘이 다르다는 말부터 벌써 불온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불온한 것들을 불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세종대 과학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뭐냐면 다르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그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그쪽에 맞출 건지 나에 맞는 것을 만들어낼 건지. 예를 들어 그게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복을 보면 국지어음 2호 중국. 나는 말이 중국에 달라. 다른데 글자는 같이 쓴다고 치더라도 말은 다른데 이 글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여기를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봤던 하늘과 우리가 봤던 하늘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걸 불손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역법은 본국역, 우리나라 역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수학 계산을 쭉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오차가 나오는 거죠. 오차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칠장선 내편하고 외편을 만들었던 과정들이 나오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최상층 역법이라는 어떤 사실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영역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걸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맞는 몇 가지 것들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당대 세종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 모든 지도자의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를 해서 그 공평하게 부과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한다면 백성도 편안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 개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분육동 연분구동에 해당하는 10년이 넘은 15년 가까운 세월을 가지고 이 세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풍흉의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근거를 뭘로 볼 거냐.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기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과학을 아는 사람과 어허. 과학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그쪽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찾아와라라고 하는 게 통계하겠네요.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인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거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량하고 비의 관계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어허. 나오지 않겠니? 어? 그런데 문제는 비의 양을 또 어떻게 재냐는 거죠. 아. 여기에 이제 고민이 들어갔던 거고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하려고 나섰던 인물이 바로 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소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야, 너 작년에 얼마 벌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하는 것과 계좌를 열어가지고 보는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죠. 그 근거를 그렇습니다. 찾은 것이? 명확해서 그래서 여기도 납득하고 여기도 납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치국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국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국이라는 게 그냥 통 하나 만들어서 맞아요. 거기에 비 오는 거 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재면 되는데 문제는 그 통이 넓다. 그러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 그다음에 그 통이 너무 좁다. 좁다. 예를 들어 실린더 하나만 하다. 음. 그럼 바람 부는 날도 역시 측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와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전 세계 기상청에서 치국이의 직경은 원형이어야 되고요. 예. 더불어서 그 직경은 13cm에서 16cm 사이여야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의 치국이가 딱 그 직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죠. 아,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결과물로 치국이 하나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문종 때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것도 재보고 천원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난 거 동그란 거 그다음에 직경 넓은 거 좁은 걸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그 수량이 맞는 것들을 계산해 낸 것이 이 문종 때의 치국이니 우리는 결과로 보면은 통하납니다. 사실은 과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과로 딱 보면은 지구는 동그랗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 사람도 죽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과학의 시간의 흐름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저는 어떤 사건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계속해 합리적으로 하고 개선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 부탁드리고. 근데 조선은 요 시기를 딱 넘어서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라고 해서 멈춰버려요. 문종 이후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임금이 없었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가능성을 아, 세금 투입을 안 하는구나. 철학 속에다가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이걸 다 해석을 여기서 해버리니까 거기에 과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향후에 실질적인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멈춘다. 그게 이제 임진왜란 이유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조선은 이 과학을 한편으로 실용의 정치 영역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이제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이 치국이가 모두 사라져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무치국이 시대가 있어요. 무추국이 시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용어는 쓰지 않고 제가 만들어낸 용어지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허지웅 쇼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조 아, 영조. 어르신께서 예. 책을 보다가 치국이의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전해 내려오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네. 영조까지 그렇죠. 갔으면. 그러니까 치국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건데 세종대왕은 이미 조선의 신이었거든요. 예. 이거 만들어.
라고 해갖고 이때 치국이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오,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사실은 세종 때 치국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써요. 아, 그 데이터는 그러면 있었어요? 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수치, 예, 예. 시수라든지. 예를 들어 1초 5천으로 한다든지 직경은 몇 천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부터 치국이가 다시 만들게 되고 영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니 세종 때 그렇게 해서 풍용을 쟀으면 우리도 그거를 재는 게 좋겠네라고 해서 전국에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의 고을이 300개거든요. 예. 그러면 한 300개 고을 정도에 이걸 다 뿌린 걸로 추정이 되고 그거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게 정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우리나라 전국에 그 강우량을 측정한 게 남아 있어요. 그걸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 900mm에서 1700mm 사이니까 우리가 보통 1300mm, 1400mm가 예. 평균 강우량이거든요. 예. 이 수치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기상에 관해서는 일정하게 과학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나라였는데 또 이게 사라집니다. 왜 이번에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났는데 에이. 우리나라에 그 많던 추구기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자꾸 때마다 치고기를 누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녹여서. 아니 근데 임진왜란 때 한번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특정 국가가 좀 연관이 돼 있고. 네. 예,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도 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정 국가가 관련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일본 예. 측에서 조사를 한 게 보면은 5개의 치국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 45년 해방되고는 하나도 안 남아 있었던 거죠. 이상하구만. 그런데 하나가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학하고 그쪽 기상학자들하고 교섭을 해서 1970년대에 이거를 환수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치국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조선시대 치국이는 딱 하나만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만 금영 그러니까 공주에서 쓰던 치국이 하나가 국립기상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70년대 가져온 거군요. 가정 반환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문서로만 있고. 문서로만 있고 있었을 거다 하고 치구 받침대도 지금 한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치국이 너무 쉽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치국이가 하마터면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을 뻔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문종이 처음에 이 치국이를 만들어서 조선 전체 역사가 어떻게 보면 과학 정책을 펼쳤었는데 예. 이것을 실물로가 아니라 문서로만 확인할 뻔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치국이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송현동 그 가면은 국립기상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조선 세종 때의 역사 그리고 과학의 어떤 흐름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는 어떤 중요한 물건이 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구리가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비싸지. 전깃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많이 뛰어가잖아. 진짜.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좀 감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사상이 중요하다. 그렇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뉴턴의 사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무가 되게 여기저기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갖고 와서 이제 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서 어떤 이론을 세운 그 뉴턴의 생각이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아이디어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이 되네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K 뉴턴 사과나무. 그게 이렇게 그렇구나.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과학기술, 과학혁명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국이 우리 앞에서 쭉 얘기 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장영실, 2번 세종대왕, 3번 문종. 힌트. 단종의 아빠.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좀 편하게 갑시다. 예, 예. 아무래도 학문에 뛰어난 분이겠죠. 네. 학문에 뛰어난 세 분 다 뛰어나. 그래도 이름에 뭐 그럴 문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이분 진짜 오래 사셨으면. 너무 애통해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진짜 그렇게 빨리 죽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너무 슬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아, 조금만 더, 예, 한 10년, 20년만 더 오래 사셨어도 네. 역사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달에 얼음 연못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그리고 우리 특별 게스트로 이독실 과학평론가 모시고 오늘 역사 속 과학기술, 과학혁명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앞서서 조선의 과학기술, 특히 이제 그 세종시대 네. 또 문종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혹시 좀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 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제가 안 돼. 오늘 방송을 끝낼 것 같아서 안 돼.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정말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뜻, 그다음에 과정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알게 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윤희님이 오늘 강의 찐이에요. 감사합니다. 1059 쓰시는 분은 어이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 매우 유익하고 재밌네요. 자주 들을게요. 조미연님이 이 시간은 역시 제 뿌리를 튼튼히 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좋아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특별 게스트 이독실 과학평론가님, 독실님과 함께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정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세계를 바꾼 과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된 그리고 종교 재판의 과정까지도 짧은 시간이지만 훅 하고 지나가면서 오. 왜 그러냐면 이 주제가 과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좀 신념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념화돼 있다고? 네, 어떤 오해가 누군가에겐 그게 또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이독실, 저는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종교 얘기가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종교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종교가 합리성으로 무장한 그 과학을 탄압했던 그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감정 싸움에 가깝다. 내부의 어떤 알력 싸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진실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디테일은 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야,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이 맞아?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지동설이죠. 천동설이 뭐예요? 막 지구 평평설도 아니고 이렇게 웃는데 생각해 보면요, 천동설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도나보지, 뭐 딱 보니까 그러네 이러면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요, 우리보다 동일하거나 저보다 높았을 겁니다.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예전 이제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와서까지 뭐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맞습니다. 플라톤 가져와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논리력이며 이 수사학이며 이런 게 미치도록 어마어마한 너무 거죠. 뛰어나 네. 똑똑해. 그래서 오히려 약간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 근데 중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1년이요. 365.251이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저는 몰라요. 그걸 잴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태양이 움직이는 황도 그리고 달이 움직이는 건 이제 백도 이거 예. 다 알고 있었고요. 하늘이 고정된 채 도는 별들 외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떠돌이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박이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항성이라고 부르고 떠돌아 움직이는 별이니까 행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가끔 새로운 별이 나오기도 해요. 초신성, 신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이 있는 이상한 기상현상도 있습니다. 어허. 해성도 있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렇죠. 그 이전에부터. 그 이전부터. 아마 그리스 시대부터 다 알고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아, 있었어요. 계산도 하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아우 아주 틈을 잘 노리시네요. 조선도 알고 있었다. 광화문에 가보면 또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면요. 만약에 설명 가능한 무슨 이론이 나온다면 바로 이전의 이론은 폐지되고 다음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정상인데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동설이 나왔는데 사회가 귀를 막고서 몰라 말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네. 선입견은 누군가 이제 지동설을 얘기했어. 이를테면 네. 갈릴레이예요. 네. 얘기를 했을 때 이 신성모독이야. 듣기 싫어. 아니야, 난 그거 안 믿을 거야. 네.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주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천동설, 엄밀하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한계가 뭐였는지 그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다음 이론인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지동설은 또 왜 어떻게 이 주장이 나왔지? 근거가 뭐지? 그리고 왜 그게 안 받아들여졌지? 그거가 어떤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제가 당시에 전부 다 천동설이 맞다고 믿었는가? 모든 아니지. 세속학자들이 다 지동설이 맞다고 믿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밤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잠이 한번 오지요. 잠이 옵니다. 맞습니다. 예. 타임랩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너튜브 같은 데서 타임랩스 밤하늘 타임랩스 검색하면요. 뭐가 보이냐면 구름이 막 움직이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구가 움직여요. 천구가 움직입니다. 맞아. 절대로 지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천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 구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 구멍으로 천국의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균열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날씨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잖아요. 예. 하늘은 안 변하죠. 불변하죠.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천상계랑 지상계를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 윗세계는 천상계고요. 달 밑세계는 지상계고 서로 다른 물리적 법칙이 지배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하죠. 예.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인데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별들 왜 있지? 움직이니까 행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천구가 아니라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수정구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별들이요 거꾸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매일매일 관측을 하면요.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역행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예.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천문학 서적을 쓰는데 거기서 완성을 합니다. 뭘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이해할 필요보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구나라는 거예요.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성의 지도계는 주원을 확장을 해서 그냥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뺑글뺑글 돌면서 어려워. 주원을 돕니다. 어려워. 그냥 그렇죠? 우리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네. 프톨레마이오스가 네. 아 정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과거로 가면 거기부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전 세계 모든 희귀한 고수들이 모여 있었던 불타버렸죠. 네. 맞습니다. 개신교가 불태웠어. 빵이야. 기독교지 뭐. 네. 그런데 그런 주원의 개념 확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빙글빙글 도는 주전원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성의 위치가 예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뭘 하냐면 지구가 아니라 지구랑 좀 떨어져 있는 이심을 중심으로 행성이 회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궤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이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원이 지구와 이심이 떨어진 만큼 또 떨어진 대심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그 대심을 중심으로 각속도가 일정하게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죠. 어려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학을 떼고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주전원이 왜 필요하고 이심이 왜 필요하고 대원이 왜 대심이 왜 필요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복잡할 리 없다.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너무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왜 복잡하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다 답을 합니다. 행성은요 타원 운동을 해요. 예. 그런데 원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원은 아름답거든요. 원은 완벽해 보이지. 그럼요. 하지만 타원이다. 실제로는 타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그냥 원 운동이어야 돼. 왜냐하면 천상계니까. 천상은 완벽해야 되니까. 신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원 운동을 하느냐? 몰랐죠.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모릅니다. 타원 궤도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 케플러예요. 케플러도 왜 타원 궤도 도는지 설명 못합니다. 예. 뉴턴이 타원 궤도를 이루게 하는 힘을 수학적으로 알려줬어요. 그게 중력이죠. 예. 그런데 왜 그 힘이 나오는지 여전히 뉴턴조차도 설명 못합니다. 원래 과학은 설명 못해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설명 못해? 그럼요. 과학자들도 설명 못해요? 그럼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어이구. 중력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질량이 있으면 왜 서로 잡아당기는지는 아인슈타인에 와서 시공간의 왜곡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설명이 어렵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요.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 아마 허지웅 씨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양자역학 중에서 예. 양자적인 거동 왜 있는지 설명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지. 해석이 많아요. 그냥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 누군가는 뭐 다중우주 다세계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네. 그냥 요즘 저기 히어로 영화들이
예, 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공인되고 진리로 넓게 퍼졌느냐, 그러니까 이 복잡한 천동설이 진리로 공인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흐릿하게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냐면 직관에 너무 맞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그렇죠. 직관에는 맞는데 음. 성경의 내용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신학자들이 아니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식인들이니까. 그럼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거 뭐 유용하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야 이거는 이단이다. 아니 뭐 이단이야. 뭐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가끔 보면 성경의 내적 모순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지적하면서 야 이렇게 많은 모순인데 이걸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 성경만 2000년 동안 연구해오던 중세 뭐 그런 신학자들이 1500년 연구한 중세 신학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냥 이제 알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까? 인간관계 때문에 정리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그냥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기 위한 이론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공인을 해서 진리까지는 아니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요 자연과학 문제에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종교개혁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뭐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카톨릭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니야 우리가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너희가 전부 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치고 일어난 이상한 분리된 형제들이 나타나서 막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뭐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야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 해석 누가 해야 돼. 어허. 마음대로 해도 돼? 약간 요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나의 말에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저기 그 정신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맞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예.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다양한 고대 문헌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프톨레마이오스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완벽한 원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해서 이분도 처음 시작은 좀 이상했네.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볼게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요. 지구는 태양의 중심을 돕니다. 다른 행성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요. 행성들 바깥에는 수정구가 있고 천구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계산이 안 맞죠. 그래서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주전원과 이심 또 도입합니다. 예. 뭐만 바뀌었느냐 우주의 중심이 그냥 태양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코페르니쿠스의 이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게 굉장히 과학자들이 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요. 수정구의 왼쪽에 가까워졌다가 오른쪽에 가까워졌다 하잖아요. 그럼 원래 시차 문제가 나와야 돼요. 어허. 그런데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갈릴레이도 설명을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인데 자 연주 시차가 왜 있느냐. 한 6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생각보다 우주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그만 방 안에서 제가 이 안을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지러우 씨한테 가까워졌다가 박희 선생님한테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주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아하. 그러니까 야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으면 지동설이 맞으면 연주 시차 문제 해결해봐 했는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관측이 된 거 연주 시차가 관측된 건 1838년이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저서는 1543년 300년 후에나 밝혀집니다. 자 흥미로운 게 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옛날엔 성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도 성운이로 배우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허지웅 씨 그 정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 은하 바깥에 성운이 아니라 은하 바깥에는 다른 은하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예. 1923년이니까 23년? 그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 뭐야? 그렇죠. 교과서가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1900년대에도요. 우리 그 지구 우주의 크기가 한 10만 광년이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가 930억 광년입니다. 대박.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팽창한 것도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원래 그러했다. 자, 근데 갈릴레이가 뭘 했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갈릴레이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
망원경을 만듭니다. 목성의 4대 위성을 목성을 봤더니 아니 저기 조그만 귀여운 별들이 있어요. 그 옆에. 근데 얘네들이 매일매일 관측하니까 아무리 봐도 저 별들은 목성 주위를 돌아. 대박. 이게 뭐야? 왜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그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그래요? 그때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나요? 그럼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천동설입니다. 과도기적인 거구나. 그럼요. 아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아니 쟤네들은 왜 목성 주위를 돌아? 잠깐만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닌가? 쟤네들한테는 목성이 중심이네? 그러면 지구도 중심 아니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간접 증거인 거죠. 달의 크리에이터도 봅니다. 아니 천상계래매 근데 보니까 뭔가 화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좀 보기가 흉해. 여드름이 있어. 천상계가 왜 저런 게 있지? 신이 만들었는데 저렇게 못생겼을 리가 없다. 그렇죠.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흑점도 본 겁니다. 아. 흑점을 보니까 야 태양인데 무슨 검은 점이 있어? 이상한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갈릴레이가요 교황이랑 친했어요. 어떻게 친할 수가 있어요? 갈릴레이는 이미 당대 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아주 힙한 학자. 그렇죠. 예. 그리고 교황이 아직 되기 전에 나중에 교황이 된 우르바노 8세랑 친했는데 대주교였구나. 그래도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동설을 암시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오호. 그게 이제 동조를 하죠. 근데 당시 교회 내부가 근본주의랑 극단주의가 슬슬 퍼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죠. 외부로부터 우리 작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있을 때는 아내를 단속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갑자기 근본주의자들 그렇죠. 혹은 아주 극단적인 이 뭐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자들 배척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권력을 잡죠. 맞습니다. 그렇죠. 딱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교리에 반하는 거는 전부 다 금서로 지정이 돼서 오호.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해서가 1543년에 나온 책인데 1616년에 금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경고를 받아요. 지동설을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가설은 뭐 그 정도는 오케이. 근데 진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갈릴레이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참 후에입니다. 그래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갈릴레이랑 친하던 아까 그 추기경이 교황으로 즉위를 하는데 자 이제 교황청에 갔어요. 환대도 받아요.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할 거야. 라고 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야 요즘 촌스럽게 천동설 믿는 사람 있니? 그러면서 천동설을 지지하는 우둔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름도 심플리치오예요. 참 심플해 보이죠. 심플리치오. 근데 이 심플리치오가 사실 우르바노 8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르바노 8세가 화가 납니다. 야 너 약속했잖아. 지금 교황. 지금 교황이. 예. 원래는 친했지만 선을 넘은 겁니다. 너 1616년에 약속했잖아. 안 한다며. 근데 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 그리고 너 왜 교황을 이렇게 좀 조롱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하자면 종교재판에 서는 겁니다. 판결 내용도요. 유죄 판결 나왔어요. 뭐냐? 지동설이 진짜다라고 뭐 지동설 성경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약속을 깬 거. 야. 이걸 진리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경죄. 불경죄까지. 결국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옥되고 고문을 원래 받을 수 있었겠지만 고령이니까 학자임을 고려해서 가택연금형도 받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다 해제가 돼요. 우르바노 8세가 윽박 지른 거예요. 야 너 까불지 마. 기어오르지 마. 그리고 성경에 해석하는 거.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함부로 하지 마. 지금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종교개혁 나고 난리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지동설, 천동설 관련된 이 모든 소동들과 어떤 이 방금까지 나왔던 마지막 재판까지 칼뱅이랑 루터 때문으로 합시다. 종교개혁 때문이야. 그것도 예. 일면 맞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아니었으면은 스무스하게 지동설로 갈 수도 있었지. 넘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럼 결국 이거 약간 정치 문제였네요. 내부 알력 싸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 교황청 안에서도 갈릴레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갈릴레이가 증명할 수 있었을까 과연? 결국엔 증명 못했다고 했잖아요. 갈릴레이가 지동설의 증거로 말한 게 뭐냐면요.
뭐였냐면 조석을 얘기했어요. 조수 간만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조속에서 있죠. 이거 봐봐. 누가 봐도 이건 지동설이 맞아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거구나. 그렇죠.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거는 되게 신기한데. 그쵸. 어. 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예. 잘못 생각했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심플리치오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달래가 계속 틀렸습니다. 계속 헐빠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념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만 어떤 과학의 발전이 꼭 영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인간사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조금씩 진보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영웅이 나타났다. 이 영웅 덕분에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예. 많은 천문학자들이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동설이 맞다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홍대영이 사실은 청에 가서 그 신부를 만나서 지전설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보면 또 여기는 또 딴 세계가 되는 거죠. 역시 틈을 놓치지 않는.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님 끝까지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아 그래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겠죠. 네. 그나마 그 뉴턴조차도 그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뉴턴조차도 주식은 실패했다. 주식으로 알거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연금술이 취미였고. 그러니까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알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사 속 과학기술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돌발 퀴즈 정답 하은지님 1002 쓰시는 분, 1059 쓰시는 분 정답 문정 맞춰주셨고요. 선물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 박강희 작가님 뵙고 또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은 우리 독실님 또 꼭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어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4부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희님, 웅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도망을 쳐야 한다 배워서 어제 사직서를 내고 오늘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우선 김밥 먹고 싶어서 김밥 샀고요. 요가 하려고 요가복 주문했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건 참 중요한 일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욱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이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능력이죠. 이 부디 꼭 전자이길 바라면서 좋은 시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래야 더 좋은 일 시작할 수 있겠죠. 김지연님, 회사에서 이용하는 식당에 밥이 다 떨어져서 어이구 라면하고 김치만 먹고 왔어요. 라면하고 김치 다 드신 거 아닌가요? 밥을 못 말아 드셨다고. 그러게 식은 밥도 없던가요? 식은 밥이 더 맛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지연님이 G드래곤 김윤아의 미싱 유를 이렇게 함께 시청하셨는데 밥을 말아 먹지 못한 그 마음을 표현하신 신청곡 같아요. 미싱 유. G드래곤 김윤아의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물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노래 817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신청하셨어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어요.
우리 양명숙님,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대신 바람은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오후 출근 중인데 방송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오늘 이렇게 일 가시면서, 이 시간에 일 가시면서 혹은 오전 일 끝나서 또 오후 일 가시는데 거기가 또 장소가 달라서 그렇게 이동하시면서 허재웅 씨 듣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3284 쓰시는 분, 웅디 아들이 취업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그런데 5년을 사귄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졌다고 하네요.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신청하셨어요. 취업 성공했으면은 5년 사귄 여자친구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헤어졌을까요? 그건 좀 안타깝네. 그래, 뭐 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좋은 사람은 조금 이따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신청하셨으니까 띄워드릴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박상민 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3인실 병실에서 두 번째 항암 받고 있어요. 응원해주시면은, 웅디가 응원해주시면 씩씩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 같이 힘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항암할 때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다른 거 여기 뭐가 좋을까 이런 거 굳이 찾아서 하시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딱 시키는 것만 하세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밥 열심히 드시고요. 무조건. 알리사 킴? 너무 열심히 일한 탓인지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 있어서 우울했는데 타이밍 절묘해요 라면서 너무 좋은 선곡이었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태환님, 오늘 경기 안 좋잖아.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회사에 일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사장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 오래도록 일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사장님이 듣고 계시나요? 사장님이 이걸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이건 없던 힘이 절로 나와서 직접 뭔가 영업을 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힘이 솟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아님 바라시는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366 쓰시는 분, 저는 주말 중에요. 토요일엔 일을 하고 대신에 목요일에 쉬어요. 주말 이틀 연속으로 쉬는 평범한 일상이 매우 부러우면서도 평일에 다들 일할 때 쉬는 맛도 좋습니다. 도수 치료받고 여유롭게 집에 걸어가는 길인데요. 평소에는 일하는 시간에, 점심시간에만 잠시 듣던 허지웅 쇼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목요일 참 한참 피곤할 타이밍인데 요때 또 쉰다. 훌륭하십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 최주인님, 강천호님, 배은숙님, 이혜숙님, 김혜원님, 송정현님, 박미영님, 0883 3858 쓰시는 분, 많은 분들 이 시간까지 오늘 쭉 함께 해주셨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또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끝곡 박지윤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내일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오승훈,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